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뭘 하셨었냐면은 왜 y는 ax 플러스 b의 평균이 a 2x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a제곱 vx가 되는지 이제 요런 거를 같이 증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사실은 요 149번을 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정규분포라는 게 뭐예요? 정규분포는요 종 모양의 분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많은 분포가 사실은 종 모양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들의 키, 그럼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우리 반 학생들의 키는 뭐 평균적으로 160인데 뭐 여기서 뭐 키 큰 친구도 있고 키가 작은 친구도 있고. 자, 그리고 요런 정규 분포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자체가 사실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65에서부터 170 정도인 학생들의 비율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적분이 안 되는지 봅시다. 이 함수는요 대충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앞에 웬 뭐 상수가 있고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요거를 이제 적분하는 구조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적분 불가능하시거든요. x라는 게 있으면 치환 적분이 되고 뭐 x라는 게 있으면 치환 적분이 되지. 요거를 t로 바꿔서 적분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요 x가 없어요. 뭐 이거 치환 적분도 안 되고요 부분 적분도 안 돼요. 하지만 뭐는 있을 거냐면은 적분하는 값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도와준 게 그냥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얘를 보시면은요 얘는 평균이 160이야. 그런데 지금 평균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은 평균이 뭐 6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성적을 기준으로 했어.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뭐 평균이 8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평균이 다 달라요. 이 평균식에 따라서 이 함수식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지금 모든 분포표를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이용을 해보기로 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는요 그냥 평균이 0이고 분산을 1로 고정시켜 준 친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균도 이렇고 평균이 이렇고 다 지금 평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포들을 표준화 시켜 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키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키가 평균이 160이고 뭐 분산이 10인 분포를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y라는 애를 이 키는 x라는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x-160 나누기 10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10분의 1 x 마이너스 16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평균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10분의 1 2x 얘의 평균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10분의 1 2x 마이너스 16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네요. 자, 2x 얼마였니? 아까 요 x의 평균은 160이었거든요. 평균이 0이 됐네. y의 평균은 0이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분산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분산도 알아보니까 a제곱 vx거든요. 요게 a잖아요. a제곱 vx. 자, 여기서 분산이 100이었죠. 그래서 이 vx 대신에 100을 넣어주시면 1이 돼요. 그러면 y의 정규 분포는 y라는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을 따라가는 구조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모든 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에 맞게 바꿔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y라는 확률 변수를 쓰지 않고 특별히 z라는 확률 변수를 써보기로 했어요. 좀 특별하잖아요. 표준화된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10분의 x-160처럼 요런 애를 써보기로 했어요. 자, 그 친구를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럼 x라는 확률 분포가 어떤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새롭게 만든 확률 변수를요 x에서 평균 빼시고 표준 편차로 나눠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요런 애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z의 평균을 알아보시죠. 얼마 나오죠? 시그마 분의 1
x의 평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나오는데요. x의 평균이 얼마였어요? m이었거든. 그러면은 m이 얼마든 시그마가 얼마든 뭐 m이 무슨 뭐 160이든 시그마가 10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그냥 뭐 나온다는 거예요? 0 나온다는 거네요. 요렇게 일반적으로 보여볼 수가 있었던 거야. 질문한 친구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그래서요 일부러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보여드리면은 뭐 대충 식은 이해하겠는데 뭔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요걸 먼저 좀 보여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Z의 분산도 알아봅시다. A제곱 VX인데 A가 지금 요 친구거든. 시그마 제곱분의 1 VX. 그러면 요 친구는요. VX 얼마예요? 시그마 제곱이네. 따라서 분산은 1로 고정이 되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따라가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친구를 받든지 간에 무조건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미 컴퓨터가 해놓은 계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애들이 이 구조를 잘 몰라요. 그냥 요식 하나 외우시고 표준화 시켜서 그냥 뭐 1.5에서 2까지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고 그럼 그냥 그거 그냥 계산하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서는 논술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요런 구조를 제대로 아셔야지 되세요. 우리가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표준 정규 그냥 정규 분포의 함수식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불가능한 식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계산 가능한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결과로 가게 만들어서 이거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로그 2의 3 구하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구하세요?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로 구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그 이유가 뭐 그렇게 아니지. 나 바보네요.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구하니? 로그 2의 3이라는 친구는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이렇게 구하실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를 구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로그 2에 대한 상용 로그, 그 로그 표를 알고 계세요? 모르거든요. 대신 이렇게는 구할 수 있잖아. 로그 10에 대한 표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구하시는 거거든요. 표준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에 대한 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서 그걸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그 2에 관한 표를 따로 받지 않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요렇게 해서 0과 1을 따라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보셨고요. 실은 150번 문제가 조금 응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지 이제 150번 문제도 풀어주실 수가 있으신 건데, 자, 150번 질문인 사람, 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0번은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제가 좀 통계에서는 말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확통이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대학교들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할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많은 집단이야. 뭐 10,000명이에요. 10,000명의 키를 다 조사할 수가 없었어. 우리 처음에 정규반에서 할 때는 엄청 꼼꼼하게 해드렸는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생략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00명의 키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100명의 키만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게 뭐라고 불러요?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고 불러주죠? 추출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많이 나와요. 자, 추출할 때 보건 추출인지 비보건 추출인지도 많이 물어봐요. 자, 보건 추출은 뭐냐면은 뽑은 애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키가 가장 작은 애가 130cm야. 가장 큰 애가 210cm야. 정말 극단적으로 130cm인 애만 100번 다 뽑을 수 있죠. 보건이면은. 그리고 비보건은 130cm인 애를 100번 다 뽑을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뽑혀야 돼요. 그러면 보건일까요? 비보건일까요? 보건이다 손 들어보세요. 보건 추출이다. 비보건 추출이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한번 들으신 분들도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보건 추출이에요. 이거 보건 추출이야. 정말 그 운이 나쁜 경우에 키가 130cm로 제일 작은 애만 100번이 다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표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원칙적으로 보건 추출이에요.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하는 방법 자체만 그냥 공식만 가르쳐 드린다고 이게 지금 논술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추출을 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100명을 추출을 했죠. 여기 10,000명 중에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그럼 이제 여기에 번호 부를게요. 뭐 x1, x2에서부터 x 100번까지 있을 거고요. 복원 추출했기 때문에 똑같은 애만 100명이 붙어 있어도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100개는 너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2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럼 이제 그 친구를 하나의 표본은 x1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의 표본은 x2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35라는 집단에서 2개를 추출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1이 추출될 수도 있고 3이 추출될 수도 있고 5가 추출될 수도 있고 1, 3, 5가 이렇게 추출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뭘 써볼 거냐면은 x 바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평균이에요. 2분의 x1 더하기 x2 있죠. 지금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친구들아, 너가 지금 1과 2를 뽑았어. 복원 추출이 아니면 이렇게 뽑을 수 있나요? 복원 추출이니까 1도 뽑고 1도 또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안 좋은 표본이지. 작은 거에서만 2개 뽑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복원 추출이면은 이 다이애고널이 없어. 이거 뭐라 그러니? 뭐라 그래 이거? 이게 없어야 돼요. 이 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요게 있다는 거는요, 복원 추출이라는 거야. 자, 한번 평균을 써보죠. 1과 1의 평균, 1과 3의 평균, 1과 5의 평균, 그리고 뭐 이런 평균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평균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표본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좀 중간에 붙어있는 표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표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너는 네가 좋은 표본을 가지고 있는지 안 좋은 표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넌 지금 그냥 네가 뽑은 표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거에 내가 평균을 한번 구해봤어.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봤거든요. 요 부분이 교과 과정에서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뭐라고 실려 있는 부분이냐면은 그냥 이거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통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등교육 과정에서만 증명이 안 되고요. 대학교 가시면은 시그마부터 다시 배워서 증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야. 자, 뭐가 증명이 안 되냐면은요, 이 X바라는 친구는요, X바가 누구냐면은 표본 평균이거든요.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이야? 아니,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자, 우리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할게요. 요것을 모평균이라고 하자.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요,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분산은 모집단의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애가 될 거야. 여기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분산과 n이 여기서 누구냐면은 뽑은 개수예요. 추출한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n분의 모분산과 같다. 요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명은 안 돼요. 증명이 왜 안 되냐면은요, 시그마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변수가 한 개짜리가 들어가는 것만 보셨을 거야. R이 움직이고 K가 움직이고 이런 것만 보셨을 텐데요. 시그마에서 변수가 2개가 움직이면서 두 시그마가 곱해져 있는 이 형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우셔야지 이걸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에서는 증명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알고 있다는 전제로 쓰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요, 누구의 분산이야? 표본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지 표본 분산이 아니야. 표본 분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가 13이라는 애를 뽑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2개를 뽑았는데 13이 나왔어. 그러면은 표본 분산은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애들의 분산이 표본 분산이야. 이 용어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애들이 표본 내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인지 표본 분산인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셔. 애들이 대충 공부한다는 거를. 그래서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자, 여기서 13을 뽑았어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13의 분산은 뭐라고 불러준다고? 표본의 분산이니까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분산은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을 다 조사해 본 표잖아. 여기에 분산을 구해보니까 n분의 모분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의 분산,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얘의 분산은 표본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표본 분산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X바라는 친구도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냐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요 표준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균이랑 분산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얘를 마찬가지로 0,1이라는 친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 x바에서 m을 빼고 그리고 누구로 나눠주셔야 돼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드디어 얘가 뭘 따라가는 거예요? 표준 저기를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Z라는 애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요게 대충 뭐 요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보통 여기에 이렇게 표본 평균에 대한 거를 구하고 계시면은요 여기 바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국제 표준 따라서 어차피 같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친구이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바를 써주셨으면 얘도 바를 써주시기도 해요. 근데 뭐 100% 쓰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뭐 사실 뭐 Y라고 해줘도 상관없고 뭐 이름이야 내가 잡아주는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를 보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보니까요 0에서부터 1.96까지 적분한 요 적분 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0.4750이라고 되어 있었어. 그러면 2배 해주시면은 0.95 나오잖아요. 실은 0.4750 아니고요. 0.475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편의상 0이라고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이거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적분을 한 결과 즉 Z바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 안에 속하는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보니까 95%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분포가 있어요. 그리고 뭐 평균이 0이고 분산 1이니까 뭐 어떤 애는 뭐 0.1인 애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애는 뭐 마이너스 0.1인 애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평균을 0을 맞춰주면서 분산이 1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별량들이 포진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100개를 뽑았어. 그러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별량이 95개고요. 나머지 5개의 별량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100개를 뽑았는데 실제로 95개는 요 숫자 안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5개는 뭐 2가 넘는다든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든지 뭐 요런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냈는데 Z바라는 애가 누군지 보니까 요 친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 Z바 대신에 요 친구를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여기는 1.96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거는 사실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10,000명을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100명만 꺼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 10,000명의 평균을 추측을 해보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통계적 추측이라고 불러요. 모평균을 추측을 해보기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알고 있는 거는 이론상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모평균이 누구예요? 바로 m이라는 친구야. 그래서 난 얘가 주인공이 되도록 실을 조금 만들어 보기로 했어.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볼게요. m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곱해 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m을 주인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x바도 양변에서 빼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x바도 양변에서 빼보기로 했어. 자, 그러면은 누가 주인공이 되죠? 마이너스 m이 주인공이 되죠. m을 주인공으로 해줄 수 있도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m이 주인공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앞으로 나가죠.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식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이 식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봤자 논술에서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한테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오른쪽으로 넘기셔야 되죠.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0.95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죠? 이게 누군데요? 표본 평균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 있죠? 물론 정말 구린 표본 평균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네가 만약에 이렇게 뽑았거나 이렇게 뽑았으면 넌 진짜 구린 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이 좋은 표본 평균인지 안 좋은 표본 평균인지는 몰라요. 뽑은 사람은. 그 다음에 넌 네가 몇 개 뽑았는지 알고 있어요. 2개를 뽑았는지 아니면 100명 중에 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0명을 뽑았는지 몇 명 뽑았는지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표준 편차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어떤 범위를 구해주시게 되면 실제로 모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게 신뢰도 95%의 의미예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정을 100번을 했어. 그러면은 신뢰도 95%로 조사를 하셨을 때 실제로 95번은 모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5번은 이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론기관에서 하는 그 저거 있지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기사는요. 저는 99%로 보여드렸는데 신뢰도 99%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선 같은 거,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출구조사 결과는 거의 맞는 편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평균이 있을 범위를 추정해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긴데 지금 여러분 뭔가 이상한 데가 있어요. 통계가 이래서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평균도 몰라서 범위를 조사하고 계시죠? 모평균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요 사이에는 있을 거야 라고 그것도 100%도 아니에요. 95%의 신뢰를 가지고 요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뭘 알고 있어야지 범위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 이 시그마가 누구의 시그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시그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모표준 편차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모평균도 몰라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고 있는 마당에 모표준 편차는 와중에 알고 있어야지 이 범위가 추정이 가능하대. 여러분 통계에서는요 이런 모순이 정말 많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니?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내가 모평균도 몰라가지고 모평균이 있을 수 있는 범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범위를 조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통계를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통계는요 그래서 대충 비슷한 게 있으면 그냥 그거 쓰자라고 하는 편이야. 수학은 정확해야 되잖아. 이론상 정확하게 성립해야 되는 게 수학인데 통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론상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줄 때 나중에 혹시 뭐 통계 문제집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모표준 편차는 얼마였다고 한다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모평균도 모르는 마당에 모표준 편차를 알아낼 수가 있겠니 없겠니?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모표준 편차 대신에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그나마 뭐라도 있니?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표본의 표준 편차라도 있죠. 너무 이상한 자료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본의 표준 편차라도 있단 말이야. 네, 그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통계예요. 그래서 사실 통계 이거 개념 설명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수학적으로 딱딱 이론이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통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뭔가 나를 알려면 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어불성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통계에서는. 그래서 대충 비슷한 거를 갖다 쓰기도 한단다. 정말 다행히 아직까지 논술에서는요. 그래도 그냥 이론상으로만 풀 수 있게 줬어요. 논술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좀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근데 시그마가 이상한데?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인데 어떻게 지금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고 이거를 대입한다는 거야? 하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분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논술에서는 이거에 대한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만 푸실 수 있어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으면 풀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논술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통계가 요 과정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종종 있어서 이거를요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나오면은 진짜 그냥 넘어가겠는데 또 간혹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안 해드릴 수가 없었네요. 너무 힘드시죠? 10분만 쉬었다가 기하 질문 좀 받아보러 갑시다.